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경아라고 하고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근무 후 상무로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선상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스피치 학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튜브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총 3가지를 했는데요. 각각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상 디자이너였고요. 두 번째는 대형마트 할인점 지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상품을 매입하는 바이어 역할을 했고요. 이렇게 총 30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을 하면 뭔가 새로운 삶, 다른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퇴직자들과 똑같은 삶 살고 있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구직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더 이상 일하기 싫어서 취미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아빠가 너무 반대를 하셔서 아나운서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평상시에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퇴직을 하고 나면 말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면접을 봤거든요. 채용 면접도 보고 승진 면접도 봤는데 그때 느끼는 것이 말이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비슷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말을 잘해서 바로바로 승진을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었어요. 정말 업무 능력이 있었지만 말로 그것을 어필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승진이 늦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 제가 느꼈죠. 말이 정말 중요하구나. 나는 이런 친구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고 퇴직 후에 바로 스피치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100만 가지가 있는데 몇 번째를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뭐 스피치 학원이 대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때 드러나지 않고 나중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학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보이지 않는 비용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예산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실력이 반드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전달하고 광고하는 마케팅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아직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마케팅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실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첫 번에 말씀드린 비용뿐만이 아니라요. 회사에서 겪지 못했던 일들이 회사 밖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부딪히고 경험하고 이겨내면서 저는 지금 또 다른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운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은요, 코로나였었어요. 올 초에 코로나가 정말 역대급으로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도 정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강생뿐만이 아니라 강사분들도 모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요. 한 3주 정도는 영업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원래도 좋지 않은 매출인데 정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스스로에 대한 우려와 걱정 때문에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것이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동안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4050 여러분들께서는 말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의 용어는 굉장히 익숙한데 회사에서의 용어와 밖에서의 용어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의 용어와 가정 내에서의 용어도 다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는 직급이 높아가면서 4050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후배 사원들이 잘 경청하고 들어줬겠지만 그 이야기를 그 톤으로, 그 표정으로 그대로 했을 때 과연 회사 밖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코칭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대인관계에 정말 심하게 어긋난 분들도 계시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말 습관으로 얘기를 했을 때
면접관들이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내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내가 갈 곳은 4050 스피치이다. 그리고 중년 스피치이다. 그 언어의 벽을 넘지 않으면 또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데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니 나는 이제부터 4050 중년분들을 위한 면접과 스피치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감이 생겨요. 말을 잘하다 보면 사람들과 이야기를 자꾸만 하고 싶게 되죠. 그러다 보면 본인 안에 감춰져 있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인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재미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 잘 배우시면 재미도 있고 흥미를 유발하셔서 어느 모임에 가거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요. 결국 이것들이 새로운 취미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특기도 만들 수 있게 돼서 정말 보다 다이나믹하고 보다 신명나는 그런 인생을 즐기실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이 100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딱 절반 사신 거잖아요. 앞으로 또 다른 일을 구해야만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채울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청소년기에 중고등학교, 대학을 통해서 배운 것들은 이미 첫 번째 직장에서 다 쓰셨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한 번도 면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지 않았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혹시 면접을 학원에서 공부하신 적 있나요? 대충 그냥 이력서 쓰고, 사실 그때는 화랑기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몇 개씩 붙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취업 전에 코칭, 면접 코칭 받는 거 필수가 되어졌고요. 그거를 통해서 합격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4050 중년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 보통 자기소개를 하라고 할 때 자기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주저리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면접관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분이 어떤 역량을 펼쳐서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지원자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원자와 면접관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합격률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또 다른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져서 점점 더 우울한 삶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일할 자리가 부족합니다. 요즘 일자리 부족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경력직뿐만이 아니라 신입사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려워하죠. 경력직이라고 별로 다를 바 없어요. 특히 4050 중년분들 더더욱 연세 지셨기 때문에 더더욱이 취업문은 많이 좁아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이 자리에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과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과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랬을 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봉착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눈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현실에 들어갔을 때 과연 잘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이 부분들도 우리 중년분들이 많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2, 3년 동안 판도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얼마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모 기업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또 다른 모 기업으로 이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면접 코칭을 하면서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마케팅을 펼치실 건지. 근데 그분이 전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방식으로. 제가 또 물었습니다. SNS 하시나요?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다른 기업의 영업으로 갈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경제신문 보면은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확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변화하는 트렌드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변화된 트렌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취미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다양한 분야로의 공부를, 스타디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더불어 스피치 공부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결국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공부를 하시고 아무리 내면의 것이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말이거든요.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얼만큼 여러분들께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스피치 공부를 꼭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얼마 전에 군 장성으로 퇴직한 분이 저희 학원에 오셨어요. 모 기업의 임원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면접 코칭을 했는데 정말 고압적인 자세였습니다. 말투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이건 뭐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상전을 뽑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꼰대끼를 빼느라고 정말 오랜 시간 투자를 했는데요. 결국 그분은 합격을 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스피치 학원에 오지 않았다면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고압적인 모습이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시하는 모습인지 처음 알았다고요. 그것들은 학원에 오셔서 객관한 수업을 받으셔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 역시 한참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학원 다니는 거 너무 창피한 일 아닌가? 하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업도 가능했다고 그분 말씀하셨고요. 학원에 찾는 거 본인의 부족한 것을 찾는 거 절대 창피한 거 아니거든요. 본인의 가진 노하우, 능력들을 꼭 스피치로 완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꼭 누군가에게 코칭을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요, 객관화 작업은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울에서요, 본인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한번 보세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과연 이야기를 걸고 싶을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이 좀 어색하면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카메라를 통해서 본인이 면접 답변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하는지를 보시기만 하셔도 면접관의 입장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